안녕하세요. 자, 요 수업은 이제 코트라 대비를 해서 국제경제학을 4번에 걸쳐서 하는 수업인데요. 일단 요 수업은 이제 국제경제학을 보통 별도로 강의를 하게 되면 12회에서 16회 정도 강의를 해요. 국제경제 강의를. 보통 이제 교수님 책 가지고 저희가 강의가 원래 있는데 지금 당장 알다시피 이제 시험 공고가 떴기 때문에 코트라에 딱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 위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요 수업만 듣게 되면 알다시피 웬만한 국제경제 논점은 다 정리가 되도록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일단 수업을 잘 쫓아오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오늘 수업 듣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일단 저도 힘을 내서 자세하게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수업 시간을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수업이 목토예요. 목토. 그래서 목요일날 지금 저녁 시간하고 토요일날은 오전.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 그래서 목토에서 4번에 끝낼 거니까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에 있어요, 수업. 그래서 지금 저희는 4번인데 목요일날 저녁 7시, 그러니까 19시부터 22시까지 2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토요일날은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역시 2회 4번으로 마무리할 거고 일단 4번 하고도 하면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코트나 뭐 논술도 있고 쭉 수업 있으시니까 그게 수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린트로 진행인데 일단 오늘은 제가 1회분만 드렸고요. 다음에 한 회분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국제무역 파트만 정리한 건데 일단 거기 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거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암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직 코트라라는 것은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되면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를 꼭 필수적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할 때 이거를 다 외우는 건 바보죠. 근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암기를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다 암기를 하지만 중요 키워드가 빠지면 논술시험 볼 때는 감점 처리 당하니까 일단 제가 중요주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꼭 외우시라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암기하시면서 수업을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대략 2회분 나가고 일단 이 파트가 국제무역 파트고 다음 한 번 나가는 자료가 국제금융 파트인데 일단 중간중간에 보충 포인트 더 드리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에 2월 18일 시험 보면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10월달 11일 한 번 또 공채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한 대략 40분 정도 뽑는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또 큰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 꼭 기회 잡으시고 일단 이제 매번 강조하지만 코트라 시험이 객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 시험은 꼭 기본 공부량이 있어야 돼요. 객관식 공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끔 이제 지금 들어와서 어떤 시험 준비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객관식은 잘 안 된다고 당연히 하죠. 객관식은 다 철저히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힘들다. 근데 이게 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아도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이게 공부법이 제일 중요한 게 논술은 약간 공부 요령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암기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 쓰는 요령이기 때문에 보통 짧게 공부해도 합격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그때 제 기억나는 게 딱 2명 있어요. 2명. 그래서 한 분은 그 3주 만에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3주 만에. 여자분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은 그때 수업 듣고 나서 중간에 들어왔는데 필기시험 이제 발끈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필기시험 됐다고. 근데 자기가 경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3주 만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당황했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코트라 시험 허접한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 좀 논술 쓰는 약간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이제 딱 잡아드리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가지 뽑아놓고 많이 하다 보니까 합격을 좀 그렇게 하셨던 분 계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중국어 여자분인데 그분은 기억나는 게 그 논술반만 들어왔나? 하여튼 그것만 듣고 합격하셨어요. 중국어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여자분인데 혹시 그분은 이제 경제를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 제가 모범 답안을 이제 체크하거든요. 이거 잘 썼다고. 근데 그분은 그 모범 답안만 외우더라고. 철저하게 똑같이 외워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다시 써와요. 본인이 이제 못 쓸 실력은 안 되니까 일단 시험 보고 나서
남이 쓰신 건 답안을 똑같이 베껴서 저한테 다시 들고 온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게 내용이 맞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붙었어, 필기시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딱 2명. 근데 그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뭐가 특징이 있냐면 논술은 주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간이 절대적 길게 잡지 않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독하게 좀 마음 잡고 공부하기 좋겠고, 어차피 하반기에 뭐 10월, 11월 노리시고 지금 수업 듣는 건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반대 2월 18 붙겠다는 심리로 꼭 노력하시면 합격한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 케이스 충분히 있고. 그래서 하여튼 꼭 합격하셔서 일단 겨울로 따뜻하게. 그리고 올해 이제 2017년도 지금 시국도 안 좋고 하니까 채용도 대부분 다 줄이잖아요. 지금 뭐 공기업 공무원 좀 안 들리겠지만. 그래서 한 번에 딱 잡으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이제 국제경제학 내용 들어갈 건데, 일단 이제 파트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무역학, 국제무역, 그 다음에 국제금융, 이렇게 나눠지고, 일단 오늘 드린 프린트는 국제무역에 해당되는 프린트인데, 보통 이제 국제무역에 해당되는 주제가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2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국제 무역이론이에요. 무역이론. 그래서 무역이론은 뭐냐면 무역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인데, 이 무역이론이 다시 둘로 나눠져요. 자, 가장 예전에 이제 만든 전통적 이론이 뭐냐면 이제 고전적 무역이론이라 하거든요. 고전적 무역이론, 그러니까 예전의 이론이죠,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 우위론 하고 핵서 올인 정리, 이 2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코토라 시험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핵서 올인 정리. 지금까지 출제 비중을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이 주제들이. 그래서 핵시와 올인정리는 꼼꼼하게 다 잡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비교이론 나오죠. 비교이론은 당연히 시험이 나오긴 했는데 뭐 어렵지 않아서 요거 이제 설명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보통 요거 나오면 그림도 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림 부분도. 그래서 비교이론 핵시와 올인인데, 일단 실제 시험 출제 비중은 핵시와 올인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하실 게 있는 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핵심 올인 정리는 제가 기억나는 게 기출됐던 게 3-4번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이 또 되거든요, 시험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대응되는 게 현대적 무역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적 무역이론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무역 이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지금 등장하게 된 게 여기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 기출 보시면 여기는 단독 출제된 건 없고, 그냥 이제 쓰다 보면 활용도 정도 있을, 그냥 상식 수준으로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정책론이 있죠. 정책론. 그래서 무역 정책론 하면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게 관세 정책이랑 비관세 정책. 이건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논점이다. 아는 거. 이건 다 꼼꼼히 보시는데, 일단 관세 정책은 가장 기본이 관세 부과에 대한 효과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관세 부과. 보통 이제 관세 부과할 때 해당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프린트 나오겠지만 소국이냐 대국이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 부과할 때 소국인지 대국인지를 꼭 나눠서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관세 부과의 반대말은 관세 폐지잖아요. 그럼 관세 폐지니까 이건 일종의 FTA죠. 그래서 FTA 효과 나올 때 이 관세 폐지를 활용하면 되니까 관세 부과의 반대 논리로 가시면 되죠. 관세 폐지는. 그래서 관세 폐지 관련된 논점은 FTA가 시험 나오면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정책. 여기서 살펴볼 게 여러 개 있지만 가장 기본이 쿼터 제도가 있고, 쿼터 제도. 그 다음에 수출 보조금 제도. 수출 보조금 제도는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공계 직렬해서 여기 시험제 기출로 나와서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입문이 어렵습니까? 이공이 어렵습니까?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이제 입문이 더 어렵고 이공이 쉽다 생각해서 이제 구분하지만 이공이 더 어렵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공 어문이 반드시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끔 출제가 핀트가 안 맞아서 실제로 입문이 제가 볼 때 어렵게 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입문 쪽이 보통 들어간 직렬들이 뭐 경제, 경영 다 그쪽으로 입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어렵게 내야 되는데 실제 기출문을 보시면 약간 핀트를 반대로 내서 오히려 이공과 어문을 더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딜 더 쉽게 어렵게 할 수는 없고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출 보조금, 그 다음에 수출 자율 규제.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여튼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지만.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중에 프린트 되겠죠. 국제금융 파트 하면 세 가지. 환율 이론이 있고, 그래서 환율 관련된 이론이니까 환율이 뭔지, 환율의 뭐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의 결정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냐, 변동 환율 제도냐, 뭐 그 정도. 요거 결정 이론,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제 수지론이 있어요. 국제 수지 파트 있고, 마지막에 개방경제 모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주제 보시게 되면 보통 대부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모형 중에서 IS, LM, BP 모형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써요. 보통 경작하신 분들이.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이제 IS, LM, BP 모형은 부분균형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일반 균형 모형에서 국제균형을 따로 공부하신 분들은 AA, DD 모형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국제균형 우리 프린터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제대로 알고 쓰면 되게 좋은데 이거 공부해도 바로바로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 시험 주제에 맞게, 그 논술에 맞게끔만 모형을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 모형 쓰겠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좋은 거지. 보통 처음부터 이 모형을 자유자재로 쓰긴 되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요 주제는 이 모형, 요 주제는 요 모형.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배운다.